한 가지 습관이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도 한 달에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증명한 노화를 늦추는 방법,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늙고 누군가는 젊어 보이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 한 달에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비싼 피부과 시술을 예약하고 몸에 좋다는 유기농 식품을 찾느라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돈을 많이 써야만 젊어질 수 있는 걸까요? 최첨단 의학이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인데 최고의 노화 방지 시스템은 이미 우리 몸 안에 무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심지어 잘못된 습관으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년 젊어지는 3가지 절대 습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전 세계 장수의학계가 경고하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입니다. 앞에 2가지 습관을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3번째를 모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양제 광고도 아니고 값비싼 시술 홍보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무료로 작동되는 신체의 노화 방지 시스템의 사용법이며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선택이 10년 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비움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저 저녁을 일찍 먹으라는 평범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단순한 행위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평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다가 공복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굶주린 세포들이 생존을 위해 자기 내부를 뒤지기 시작하고 이때 세포들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바로 몸속 쓰레기들입니다. 주름을 만드는 낡은 콜라겐 조각,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 찌꺼기, 염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세포 소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쌓여만 가던 이 노폐물들을 세포가 스스로 뜯어먹어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현상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자가포식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에 수여되었습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세포가 어떻게 자신의 구성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지를 밝혀냈고 이 연구 이후 전 세계 노화과학자들이 자가포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공복 시간인데 자가포식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며 16시간이 되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수면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이미 12시간의 공복이 완성되고 아침 식사를 10시로 미루면 16시간이 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이 공복 시간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전신 대청소를 진행하는데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란 뇌 속 노폐물을 뇌 척수액으로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인데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활성화됩니다. 피부에서는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자가포식까지 더해지면 매일 밤 돈 한 푼 안 드는 전신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 몸을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드디어 식사 시간인데 여기서 2번째 절대 습관이 등장합니다. 바로 먹는 순서로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6시간 공복 후 첫 끼니를 상상해 봅시다. 배가 고프고 눈앞에 따뜻한 쌀밥이 있으니 본능적으로 밥부터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밤새 청소한 혈관을 순식간에 난도질하게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데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혈당이 치솟을 때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다행히 노화를 막는 식사에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바로 채소, 고기, 밥, 이 순서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일종의 방어벽이 형성되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위와 장에 머물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섭취하는데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 빵을 먹으면 이미 위장에 채소와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2015년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식단을 채소 먼저 먹은 그룹과 탄수화물 먼저 먹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더니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분 후에는 29%, 60분 후에는 37%나 낮았습니다. 이 방패 식사법은 당뇨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 끼니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하면 세포 노화가 가속되는데 혈당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에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공복도 유지하고 채소부터 먹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여기서 2026년 장수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글리케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글리케이션을 이해하려면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과 당분이 열을 받아 결합하면서 고기가 갈색으로 익고 고소한 풍미가 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와 똑같은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이 당분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콜라겐, 혈관의 벽, 신경세포, 심지어 뇌세포까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모든 조직이 당분과 결합해 딱딱하게 변성되는데 마치 프라이팬에 눌어붙은 음식처럼 세포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AGS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노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나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age와 발음이 비슷한데 실제로 이 물질이 쌓일수록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피부에 축적되면 콜라겐이 탄력을 잃어서 팽팽하던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혈관에 쌓이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에 축적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눈의 수정체에 쌓이면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처럼 글리케이션은 전신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일본의 노화 연구자 마키타 젠지 박사는 같은 나이라도 체내 최종 당화산물 수치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비싼 크림을 발라도 글리케이션을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는데 노화 독소를 한쪽에서 넣으면서 다른 쪽에서 막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글리케이션을 촉진할까요?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3대 노화 폭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 폭탄은 바로 고당도 과일입니다. 과일이 노화를 촉진한다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있고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과일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트에서 파는 과일은 완전히 다른데 샤인머스켓, 황금향, 킹스베리, 애플 수박처럼
이름부터 고급스러운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으로 당도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퉁종개량으로 과거 과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품질 샤인머스켓의 당도는 평균 18에서 20 브릭스인데 브릭스는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참고로 콜라의 당도가 약 11 브릭스이니 샤인머스켓이 콜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최근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란 팔에 작은 센서를 부착해서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추적하는 기기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식사 후 샤인머스켓 5알을 먹었더니 혈당이 200을 넘어섰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인 사람이 당뇨 환자 수준의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것입니다. 과일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과 대사 경로가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에 도착한 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는데 이것이 내장 지방이 되고 지방간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최종 당화산물이 포도당보다 최대 10배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비타민을 챙긴다고 매일 먹는 과일이 실은 노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당도 과일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화 폭탄은 액상과당인데 고과당 콘시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물질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을 옥수수에서 뽑아 농축시킨 것으로 과일의 과당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믹스커피, 카페의 바닐라 라떼나 캐러멜 마키아토에 들어가는 시럽, 시판 오렌지 주스, 이온 음료, 에너지 드링크, 케찹, 바비큐 소스, 요거트, 시리얼 바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제품에도 성분표를 확인하면 액상과당이나 바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상과당의 무서운 점은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그나마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흡수가 어느 정도 지연되지만 액상과당은 이미 정제된 상태라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마시는 즉시 혈액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UCLA 대학교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주 동안 액상과당을 탄 물을 마신 쥐들과 일반 물을 마신 쥐들을 비교했는데 실험 전의 쥐들은 모두 미로의 출구를 기억하도록 훈련받은 상태였습니다. 6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액상과당을 섭취한 쥐들은 미로의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연구팀이 쥐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액상과당을 섭취한 쥐들의 뇌에서 시냅스 활동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시냅스란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학습할 때 이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액상과당이 바로 이 연결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건 피부 노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뇌를 직접 공격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손상시키며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 음료로, 소스로, 간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화 폭탄은 말린 과일과 시판 그래놀라, 시리얼입니다.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메뉴로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뿌리고 건포도나 말린 크랜베리를 얹어 먹으면 가볍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과일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당분이 농축되는데 신선한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같은 무게의 건포도에는 약 6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양이며 말린 망고나 말린 파인애플은 더 심해서 당분 함량이 5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됩니다. 게다가 시판 말린 과일에는 추가로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삭한 식감과 윤기나는 외관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식품이 아니라 사실상 과일맛 사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판 그래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와 견과류가 주원료라 건강해 보이지만 바삭하게 뭉쳐지도록 꿀이나 시럽으로 코팅되어 있고 시리얼 역시 곡물을 가공하면서 상당량의 당분이 첨가됩니다. 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확인해 보면 놀라실 겁니다. 앞서 1번 습관에서 설명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16시간 공복으로 밤새 자가포식이 일어났고 세포가 노폐물을 청소했으며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노폐물을 씻어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아침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첫 입으로 말린 과일이 가득한 그래놀라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축된 당분이 공복 상태의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흡수를 막아줄 식이섬유는 부족합니다. 혈당이 수직 상승하면서 밤새 청소해 놓은 깨끗한 혈관에 설탕 폭탄이 투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껏 공복을 유지하고 자가포식을 활성화해도 아침 첫 끼니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의 정답은 따로 있는데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시작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거나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데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가포식이 작동하여 세포가 스스로 청소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고도 혈당 스파이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혈관 손상과 글리케이션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3대 노화폭탄을 피합니다. 고당도 과일, 액상과당이 든 음료와 가공식품, 말린 과일과 달콤한 시리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은 건강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숨은 주범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것을 사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빼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야식을 빼고 밥부터 먹는 습관을 빼고 달콤한 유혹을 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일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도가 낮은 베리류나 사과 반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건강한 척하는지를 구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숨은 식품들을 더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식탁에서 퇴출시키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